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입니다. 하지만 특례의 핵심이 빠져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비해 입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여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에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협치의 성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에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략이 유효했다며 강원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예산 배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발전 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출범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색칠을 어떻게 하고 우려서 제대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소는 간판 뿌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당초 법률안이었던 허영 의원의 평화특례 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 자유구역 특구처럼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조문이 3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의 특례랄지 기금이랄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짧은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땅콩 회항과 공관병 갑질까지 이른바 이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할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게 4년 전 일입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에서 이 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했는데 강원도는 대구, 전남과 함께 전국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강원도는 실태 조사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또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출근 걱정으로 일요일 저녁부터 두통에 시달린다. 상사가 한참 어린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 점심 메뉴를 고르고 식당 예약하느라 업무 보기가 벅차다. 모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하소연란에 적힌 익명 글들입니다. 익명 게시판이 생긴 작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60개 넘는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상사의 횡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 주말 근무 강요 등 원주시청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 관련 내용들입니다. 갑질 관련된 고충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이런 걸 듣고는 또 이렇게 조치가 확실하게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자기 신분 노출이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권이 있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원주시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공직사회로 범위를 넓혀서도 괴롭힘이나 갑질은 없었다는 게 도 감사위의 판단입니다. 다만 강원도청에서 접수된 8건 중 4건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의 판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이은주 국회의원실이 최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직장갑질 대책을 평가했는데 강원도가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가 없고
관련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과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4년 전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이 강원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신고 접수는 하는데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특히 강원도는 정부가 의무화한 갑질 피해 신고 센터조차 설립되지 않아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조사와 심의까지 도맡고 있어 신고 접수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어쨌든 부서장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직급이나 급이 낮은 사람일 텐데 동기거나 같이 근무를 강원도청에서 오래 했던 사람이 감사실장 이런 걸로 가 있단 말이죠. 이른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강원도의 의지와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정부와 대한석탄공사 노조가 조기 폐광에 관한 논의를 중단해 당초 5월로 계획했던 최종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어찌 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가 지난 3월 조기 폐광에 최종 합의하기로 한 시점은 5월 20일. 이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시기에 양측의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조기 폐광에 대한 최종 합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어 노조 측에 협상을 미루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정권도 지금 바뀌게 되고 다시 또 새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노조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최종 합의에 이룰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폐광 대책비 등 보상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선 아무리 늦더라도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 말이죠. 저희가 국회로 제출하는 시한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조와 정부 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폐광 대책비와 같은 보상의 규모를 놓고 정부와 5배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상의 규모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않으며 한 차례 파행을 빚었던 석공노조와 정부의 조기 폐광 논의. 급무살을 타는가 싶었던 최종 합의가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문화방송과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당 후보자 토론회. 어제는 인제군수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군수직을 두고 4번째 대결인 만큼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석한 인제군수 후보 토론회는 탐색전도 없이 초반부터 날카로운 상대 후보 공약 검증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순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지금 불측정된 것 같은데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취업을 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약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그 관계 전문가라든가 그런 위원회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급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후보가 최근 수의계약 문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묻자 최 후보는 이 후보 재직 시에도 수의계약은 있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부도 때문에 다른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물론 이 사항은 이미 뉴스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고. 이순선 군수 재임 시에도 그 인제 자동차 경주장의 진입도로 부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100억 정도 수의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2번씩 군수를 하신 분께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고. 또 두 후보는 영농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농민들께서는 대신
기존의 농업 부분에 축산 부분에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고 하십니다. 혹시 최상기 후보께서는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이순선 군정에서는 소수 특정인들한테 또 영농 법인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유주제 토론에서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원도 세계 산림 엑스포 개최지가 고성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결정한 사항을 저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건 그건 맞지 않다. 11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만난 이래 군수직을 두고 네 번째 맞붙은 두 후보.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을 예고한 최상기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순선 후보가 군수직을 탈환해 3선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제군수 정당 후보자 토론회는 춘천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일부터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어깨띠와 소품, 인쇄물 등을 활용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방송 광고나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버스 공영제 쟁취 투쟁 본부가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강원권 시내버스의 완전 공영제 추진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후보 등에게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원주 태창운수가 원주시와 강원도의 손실 보전을 받고도 부실 경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 심각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와 심평원 노동조합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원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정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게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까지 미뤄놨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차별금지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인 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1월 동거인이 잠을 깨웠다며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지자 흉기로 신체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업정지 행정명령 중인 상황에서도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공동운영 업주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주에서 가짜나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제공하고 빈병을 가져다 놓고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전세버스 대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의 수요 증가로 대형 전세버스가 무리한 운행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오는 6월까지 암행순찰차 등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차내 음주 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된 가운데 강원도 예산 삭감률이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4,684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280억 원, 남면 정선 국도건설 69억 원, 태백 미로 국도건설 3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 원, 54.8%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던 춘천 송곡대와 영월 세경대가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제된 송곡대와 세경대 등 7개 전문대는 학교당 평균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원관광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대학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이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과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 계약 체결 등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6일까지 소멸위기 지역 로컬벤처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챌린지 트랙으로 창업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은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비창업가에게는 1년 차에 전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1,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또 창업에 성공하면 2년 차에는 1,500만 원, 3년 차에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과 특수학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의체를 통해 장애 학생의 취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7명이 취업했고 올해도 3개월의 직업훈련을 마친 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공급이 안 됐던 춘천 남산면 산수리와 남면 한덕리 지역에 지방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홍천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과 연계해 춘천시 경유 구간인 산수리와 한덕리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4년쯤 이들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홍천군과 상생협력해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앞으로도 춘천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호 주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난설원로 토지 수용 반대 주민 모임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칙에 유수지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강릉시가 이와 관련 없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